여러분, 영화를 많이 본다고 해서 영화 감독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에 동의하시나요?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해서 게임 기획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게임기획자 모그입니다. 모그의 게임기획 유튜브 채널이 드디어 제작되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검색이 안 되어서 아직은 영상이 크게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귀찮아서 이제 시작으로 반응했으니 내년에 올려야겠다 하는 마음도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저의 의지가 남아있어서 이렇게 게임기획 강의 1강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까 전 말은 농담이고, 일단 목표는 주 단위로 영상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저는 쿠키런 킹덤 개발부터 라이브 1년까지 혼자서 캐릭터 스킬 기획, 전투 기획, 밸런스 기획을 담당했었던 기획자고요. 좀 검색이 될 때까지는 염치 없지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시작하려 합니다. 제 강의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단언컨대 게임 기획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고 국내에서 게임 기획자로 취업하는데 필요한 모든 게임 기획 이론과 지식 레벨을 습득해 가실 수 있다 자신합니다. 1강에서는 게임만 많이 한다고 기획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려 합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제목 그대로가 강의 내용 전부입니다. 이 제목만 제대로 이해하고 가셔도 오늘 강의 핵심은 다 가져가는 것이에요. 교재는 제가 저술한 게임 기획자가 되는 방법이라는 교재 34쪽이고 밑에 영상 더보기와 댓글에 구매처를 달았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재가 없으시더라도 영상에서 교재와 같은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게임 기획 지망생이 기획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상당수가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첫 번째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이고, 두 번째가 다른 사람보다 게임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예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획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자가 되어야겠다 생각은 했는데 코딩할 줄 모르고 그림도 그릴 줄 몰라요. 그래도 내가 창의력 대장이니까 기획이나 해야겠다. 이게 전자의 케이스고요. 난 게임 대회 우승 경력도 있고 커뮤니티에서 공략글도 다수 작성했다. 나는 확실히 다른 사람보다 게임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가 뛰어나니 기획이나 해야겠다. 이게 후자의 케이스입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모두 어떻게 보면 지망생들의 가장 안 좋은 케이스예요. 이 단계의 기획이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미래는 처참한 결과뿐이에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기획을 지원했고 이 수준에만 있으면 결과적으로 게임 기획자로 취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면접에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면접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취업하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잡무나 하다 퇴출당하거나 취업했더니 업무 난이도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서 못할 것 같아서 스스로 퇴사하거나 그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왜 전문성이 없고 어중간한 기획자가 되려 하시나요? 여러분들도 어떤 동경의 대상과 목표가 있었기에 꿈을 시작했던 것이 아닌가요? 내가 이런 케이스인지 자가 진단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신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가, 기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가, 게임 설계 수준이 상용화 가능하도록 마무리할 수 있는가, 이 세 개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답할 수 없다면 해결해야 합니다. 현업 게임 기획자 중에도 기획서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런 기획자가 되지 말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기획을 지망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해결 방법은 제가 좋아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장벽 이론이라는 것인데 사실은 주식 공부하면서 배운 것이긴 한데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넘볼 수 없는 장벽을 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꿈을 이루는데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어서 내가 기획자가 못 되고 있는 것이라면 반대로 그 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내 장벽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경쟁력이 있는 게임 기획자가 되자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구체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자신의 관심사를 게임 기획과 결합하여 다른 사람과 차별화가 되자는 거예요. 뭐라도 좋습니다. 프로그래밍, 그림, UI, 사운드, 개발 엔진, 기획 직무, 프레젠테이션, 설득, 정리, 콘텐츠 활용 능력, 그 관심사를 평균 수준보다만 강화시킬 수 있다면 저는 뭐라도 다 될 수 있다 생각해요. 프로그래밍도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로 제작하는 수준의 게임 정도는 코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 낙서를 좋아해서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면 기획서 쓰다 보면 의외로 그림 그려야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럴 때 그림을 직접 그려서 설명하면 훨씬 더 원하는 목표가 이해가 잘 되고 전달이 잘 되겠죠. 노래나 음악을 좋아한다. 그러면 사운드에 관심이 있을 텐데 사운드에 하나도 관심이 없는 기획자보다는 결과물에 들어간 사운드의 퀄리티가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면 남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기획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관심사를 기획과 결합하여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경쟁력 있는 기획자가 되라. 이것이 장벽 이론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해결 방법은 게임 기획 이론을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장벽 이론도 게임 기획 이론이 탄탄하게 갈고 닦아져 있다는 전제 하에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기획자가 게임 기획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기획서를 쓸 줄 모른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게임 기획을 제대로 배우는 것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망생들의 두 번째로 안 좋은 케이스가 다른 사람보다 게임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라는 이유만으로 기획을 지망하는 경우입니다. 흔히 게임 기획자를 지망하는 지망생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게임을 하는 방법이나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사람 대비 굉장히 높은 편이면 게임 기획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게임을 잘 아는 것과 기획을 잘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많이 본다고 해서 영화 감독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에 동의하시나요?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해서 게임 기획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게임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랑 기획을 할 줄 아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이게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부터가 기획의 출발선이에요. 우리가 게임 기획자가 되기 위해 기획 이론을 배워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이죠. 자, 게임을 많이 한다고 기획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리그 오브 레전드 많이 플레이 하시죠? 리그 오브 레전드 플레이 하시다 보면 데미지 뜨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이 데미지를 구성하는 공격력과 방어력이 어떤 상관관계를 따르는 공식을 거쳐 나오는 것인지 설계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그냥 공격력 수치에서 어떤 감소 방식이 있어 적당히 빼서 적용된다 정도로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기획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데미지 공식도 결국에는 기획 의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공격력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플레이어 성장 수준에 맞춰 대상이 받는 피해량이 감소하는 시스템이 있다. 이 감소하는 시스템을 성장하는 수치인 방어력과 방어력 수치에 따른 피해 감소율로 정의한다. 우리는 이 공격력과 방어력에 기반한 피해 감소율이라는 수치를 통해서 공격 성능과 방어 성능을 결정할 수 있고 이 의도를 담은 것을 데미지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데미지 공식을 설계하는 방법을 책 교재에서 엄청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하였거든요. 지금은 도입부니까 앞으로 강의가 진행되면서 설명을 할 예정이에요. 데미지 공식 설계 부분도 내용이 재미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재미있다, 재미없다, 좋다, 나쁘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이 어떠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고 어떻게 설계하면 이런 현상을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문서화할 수 있는 것이 게임 기획이라는 것입니다. 강의하려고 급조한 거라 지금 PPT가 조금 허접하긴 하네요. 자, 이 케이스의 해결 방법도 간단합니다. 게임 기획자로서 요구되는 능력은 게임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지 게임을 잘 알고 있는 능력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게임을 잘 아는 것과 기획을 할 줄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은 인지를 하였으니 게임 기획 이론을 배우는 것이 해결법이죠. 게임 기획 이론을 배우면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줄 알게 되고 게임을 설계할 줄 알게 되고 구현을 위해 필요한 기획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앞으로도 올리는 강의를 잘 따라오신다면 이 내용들을 차례대로 배우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게임 기획자도 게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게임 트렌드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게임만 잘 안다고 해서 기획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차적인 부분이고 기획 공부를 정석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슷한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게임 기획자 준비를 한답시고 게임 플레이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있는 현상의 의도를 파악하고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 설계할 수 있는 게임 기획 이론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입이 어떻게 기획하는 법을 알고 실무하는 법을 아냐 이렇게 반문하는데 회사에서 준비가 안 된 신입을 꺼리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게임 기획자가 신입으로 취업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수준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해야 하는 이유가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다른 직무들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리스크가 큰 직종이에요. 신규 프로젝트에서 기획에 문제가 있을 경우 프로젝트 자체가 개발 중단되거나 다시 만들어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신입을 사용하여 리스크를 안고 가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같은 신입이어도 하나를 알려주면 하나를 아는 사람보다는 하나를 알려줘도 열을 아는 사람이어야 취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게임 기획 직종은 경쟁자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유로 게임 기획의 진입장벽은 높지만 게임 기획을 지망하는 것 자체는 진입장벽이 낮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에 들어오는 게임 기획 이력서 보면 셀 수도 없을 정도로 경쟁자가 엄청 많습니다. 대기업의 게임 기획 신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각보다 정말 어렵고 게임학과에서 기획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입상도 했거나 자신이 아마추어
아마추어 출신으로 게임을 개발해봤다거나 인턴으로 고용되었는데 그 인턴 사이에서 특출나게 뛰어나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야 대기업에 들어갈 확률이 높은 거죠. 기본적으로 경쟁자가 많으니까요. 실제로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좀 보기는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기획이론 플러스 장벽이론으로 여러분이 경쟁력을 갖춘 신입 게임 기획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이렇게 게임기획 강의 1강의 강의 내용을 마쳐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도입부 맛보기로 여러분이 게임 기획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을 정리하면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다른 사람보다 게임을 잘 안다 생각해서라는 이유만으로는 기획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관심사를 게임 기획과 결합하여 경쟁력 있는 기획자가 되는 장벽 이론을 실천하고 게임 기획 이론을 제대로 공부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기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 2강에서는 교재 내용 15조 게임 기획의 정의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 합니다. 게임 기획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기획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 영상 반복해서 돌려보시며 복습하고 교재가 있으시면 예습하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요. 저는 다음 2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전자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와 댓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좋은 게임 기획자가 될 것입니다. 그 날까지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게임 기획자 모그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